님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찍었다고 지금 주식 다 팔아치우면서 이제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근데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유가 100달러 공포에 관세 폭탄 얘기까지 들리니까 들고 있자니 또 불안하지.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 톱니가 최근에 2026년 S&P 500 3단계 시나리오를 공개했어. 언제 떨어지고 언제 다시 올라갈지, 어느 섹터에 돈이 흐르는지 오늘 톱니 얘기 전체를 풀어줄게. 톱니가 누구냐? 펀드스트랩 리서치 책임자고 그전에는 JP모건 수석 주식 전략가였어. 이 사람 이름이 꾸준히 월가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하나야. 2023년 월가 주요 전략가들이 전부 S&P 500 하락을 외칠 때 혼자 사상 최고치를 예측해서 유일하게 맞춘 사람이거든. 비트코인도 $10,000 시절부터 강세론을 편 원조 중 한 명이야. 그래서 톱니가 뭔가 던지면 월가가 일단 주시해. 이 사람이 2026년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3단계 로드맵을 그렸어. 단기엔 S&P 500이 7,300을 돌파한대. 그 다음 한 번은 반드시 15에서 20% 급락이 온다. 근데 연말엔 다시 기어 올라서 7,700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이게 톱니 시나리오야. 그럼 왜 중간에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톱니는 조정 촉매로 세 개를 짚었어. 중동 지정학이 심해지면서 헬륨 공급망이 흔들릴 가능성, 새 행정부의 관세 2차 발효, 그리고 이미 과열된 고베타 자산들의 청산, 한 번은 맞고 간다는 입장이야. 근데 톱니가 동시에 포인트를 하나 찍었어. S&P 500 구성 종목의 약 70%가 이미 개별 약세장을 지나왔다는 거야. 지수는 신고가지만 내부적으로는 거품이 상당히 빠진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조정이 와도 시스템 붕괴 수준은 아닐 거라고 봐. 이게 님들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간단해. 톱니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때 뭘 들고 있느냐, 조정에서 뭘 추가로 담느냐가 올해님들 계좌 수익률 전체를 가른다는 거야. 자, 톱니 얘기의 큰 틀은 잡혔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시나리오를 뭘 보고 그렸는지 그 근거를 뜯어봐야 해? 지금부터 톱니가 들이댄 숫자 4가지를 정리해줄게. 톱니가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의 미국 시장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점점 불확실해지는 동네에서 가장 튼튼한 집이라고 했어. 표면의 공포랑 내재된 체력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4개 있어. 근거 하나, 기관 대기 자금이야. 투자회사협회 ICI가 발표한 최근 통계를 보면 미국 머니마켓 펀드 MMF 총 자산이 7조 6,400억 달러야. 사상 최고 수준에서 약간 내려온 정도. 이 중에 기관 투자자 몫이 4조 5천억 달러, 개인 몫 3조 1천억 달러보다 훨씬 많아. 쉽게 말하면 연기금이랑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같은 큰 손들이 현금으로 4조 달러 넘게 들고 앉아있다는 얘기야. 이 돈이 왜 안 들어오고 있냐?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톱니가 조정 후 V자 반등을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시장이 내려가면 이 돈이 기계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야. 근거 둘, 빅테크 자본 지출이야.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4개 하이퍼스케일러가 AI 인프라에 쏟는 돈이 연간 4천억 달러를 넘어. 4천억. 웬만한 나라지 DP보다 커. 그리고 S&P 500일 분기 EPS 성장의 약 40%가 AI 관련 섹터에서 나왔어. 기업 이익이 AI 자본 지출 사이클에 얹혀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야. 이 엔진이 살아있는 한 지수 전체가 무너지긴 어려워. 근거 셋, 연준 의장 교체야. 2026년 5월 15일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 그리고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됐어. 워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건 스탠리 출신 금융인이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로 구제금융을 설계했던 인물이야. 월가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지. 이 사람 통화정책 철학이 파월이랑 완전히 달라. 밀턴 프리드먼 라인을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정부 지출의 결과라고 보고 AI 기반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 없이 고성장을 만든다고 믿고 있거든. 이게 뭐랑 똑같냐면 1990년대 후반 앨런 그린스펀이 인터넷 혁명을 근거로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논리야. 톱니가 연말 랠리를 확신하는 가장 큰 것이죠. 기둥이 이 워시 체제의 통화정책 전환이야. 근거 넷, 나오 BBBA 세제 법안이야. 2025년 7월에 통과된 원 빅뷰티풀 빌 법안이 2026년부터 실물 경제에 본격 반영되고 있어.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근로자의 팁 소득 2만 5천 달러까지 면세, 초과 근무 수당 1만 2,500달러까지 면세, 아동 세액 공제 2,200달러로 인상. 기업 측면에선 국내 R&D, 즉시 전액 상각.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이랑 기업 세후이익이 동시에 치솟는다는 거야. 톱니는 이 세제 부양이 2026년 기업 실적을 컨센서스 이상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봐.
근데 반대편 시각도 짚어야 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아는 S&P 500 연말 목표를 7,100으로 잡았어. 월가에서 가장 보수적이야. 그녀가 근거로 든 건 밸류에이션 9개 핵심 지표가 2000년 닷컴 버블 정점을 상회한다는 거. 이게 톱니 시나리오에서 15에서 20% 조정이 왜 불가피하다고 보는지의 반대편 설명이야. 근데 재밌는 건 모건 스탠리는 7,500에서 7,800, 골드만삭스는 7,600, 톱니는 7,700. JP 모건은 조정 구간을 전술적 매수 기회로 보고 있어. 월가 주요 기관 넷 중 셋이 톱니랑 같은 방향이야. 톱니 숫자가 이상치가 아니라 컨센서스 근처에 있다는 뜻이야. 근거 4가지 쫙 깔았지. 근데 톱니가 진짜 돈 냄새 맡은 섹터가 따로 있어. 지금부터 그 얘기야. 톱니가 2026년 최선호 테마로 지목한 건 두 축이야. 하나는 AI 인프라의 2차 수혜주. 엔비디아 같은 1차 수혜주 말고 그 뒤에서 AI 연산이 물리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파이프라인 기업들이야. 또 하나는 소외된 딥밸류, 에너지랑 원자재 쪽이야. 지난 5년간 이 SG랑 기술주 쏠림에 밀려서 저평가된 섹터인데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랑 중동 지정학 때문에 다시 주목받고 있어. 방법은 3가지 트랙으로 나눠줄게. 첫째, 심화형. 개별 종목 직접 고르는 사람들용이야. 5종목 골라봤어. 하나, 브로드컴 티커 AVGO. 이 회사가 왜 핵심이냐면 구글이랑 메타 같은 빅테크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고 자체 AI 칩을 설계하고 있거든. 그 맞춤형 칩 ASIC 설계의 독점적 파트너가 브로드컴이야. 거기다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칩까지 사실상 장악. 엔비디아 랠리가 꺾여도 맞춤 칩 수요는 계속 늘어날 구조야. 둘, 버티브 티커 VRT. AI 서버가 열을 너무 많이 뿜어내서 기존 공냉식으론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액체 냉각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 분야 글로벌 1등이 버티브야. 엔비디아 칩이 팔리면 반드시 같이 팔리는 필수 소모품 포지션이야. 수주장호가 말도 안 되게 쌓이고 있어. 셋, 마이크론 티커 MU. AI, 연산 속도의 진짜 병목이 뭔지 알아? GPU가 아니라 메모리야.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건데 이걸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의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곳뿐이야. 사실상 3자 과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가격 결정력이 마이크론 손에 있어. 넷, 에퀴닉스 티커 EQIX.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리츠야.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데이터 센터 부지랑 전력 확보가 전쟁이 됐는데 에퀴닉스는 이미 글로벌 요지에 선점을 끝냈어. 장기 임대 계약 기반이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연말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리츠 섹터 전체가 수혜를 받는 구조야. 다섯, 아이언 마운틴 티커 IRM. 이건 좀 재밌는 스토리야. 원래 실물 문서 보관 창고 회사였는데 전국에 깔려있던 그 부동산을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중이야. 다른 경쟁사들이 부지 확보에 허덕일 때 이 회사는 이미 전국망을 갖고 있어. 자산 재평가 스토리에 배당까지 나오는 조합이야. 여기에 에너지 대형주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한 종목, 헬스케어 방어주 한 종목 정도 섞으면 톱니 테마 포트폴리오가 완성돼. 둘째, 입문형. 개별 종목 고르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섹터 ETF로 가면 돼. SAMH 반도체, XLE 에너지, XLV 헬스케어. 이 3개 균등하게 분산해놓고 조정 때마다 분할 매수. 종목 리서치 시간 없어도 톱니 테마 전체에 노출 가능해. 셋째, 패키지형. 그마저도 귀찮은 사람들. QQQ 60%, SPY 30%, 현금 10%. 끝이야. 조정 오면 현금으로 QQQ 추매. 생각할 필요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할게. 각 방법마다 약점이 있어. 심화형은 종목 리서치에 시간이 많이 들고 개별 종목 리스크도 크지. 입문형은 ETF라 개별 종목 알파를 놓치고 패키지형은 톱니가 지목한 AI 파이프라인 핵심주들의 알파를 전부 놓쳐. 완벽한 방법은 없어. 근데 3개를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 패키지형 50%를 뼈대로 깔고 심화형 30%로 알파를 노리고 현금 20%로 조정을 대비해. 조정장 방어랑 상승장 알파를 동시에 잡는 구조가 나와. 진짜 시간 없으면 QQQ 하나만 사놓고 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답이 나와. 살 거 정리됐지? 근데 톱니가 동시에 강하게 경고한 부분이 있어. 이 얘기 빼면 반쪽짜리야. 톱니가 연말 7,700을 외치면서 동시에 강조한 게 뭐냐면 그 고지 가는 길이 직선이 아니라는 거야. 중간에 반드시 15에서 20% 급락을 한 번은 통과한다고. 이 얘기를 왜 중요하게 해야 하냐면 지금 흥분해서 전재산 올인한 사람들이 바로 그 조정 구간에서 가장 크게 다치거든. 체크포인트 3개를 짚어줄게. 첫째, 5월 15일 파월 임기 만료. 새 연준 의장 워시가 취임하면서 통화정책 프레임이 바뀌는 타이밍이야. 시장이 새 의장의 첫 FOMC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
둘째, 여름 관세 2차 발효. 새 행정부 관세 정책이 단계별로 집행되는데 그중 2차 발효분이 여름에 걸려 수입 원가 상승이 기업 마진을 누르는 시점이야. 셋째, 하반기 헬륨 공급망 재편. 헬륨이 반도체 공정이랑 AI 데이터 센터 냉각에 쓰이는 핵심 가스야. 중동 지정학이 심해지면 글로벌 헬륨 물류가 흔들릴 수 있고 그게 AI, 인프라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톰리가 조정 촉매로 꼽은 마이크로 리스크야. 그리고 지금 꼭 짚고 가야 할 섹터 3개가 있어. 톱니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공통으로 경계하는 쪽이야. 하나, 러셀 2000 중소형주. 왜 경계해야 하냐? 러셀 2000 기업들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 고금리가 길어지면 이자 부담이 대기업보다 훨씬 심각해져. 거기다가 관세가 원가를 밀어올리는데 중소형 기업들은 그 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브랜드 파워가 없어. 마진이 눌리는 구조야. 실제로 최근 소기업 고용지표에서 감원 신호가 이미 나오고 있어. 둘, 산업자의 섹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에 따르면 산업자의 섹터 PER이 역사상 가장 비싼 수준이야? 국방 예산 증가랑 AI, 인프라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로 기관 자금이 과도하게 쏠린 결과야. 근데 실적 성장이 밸류에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조정이 오면 가장 먼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야. 셋, 자유소비자의. 여기는 구조적 문제야. OBBBA 법안 혜택이 TV랑 초과근무처럼 저소득층 생계 지원에 집중돼 있어. 근데 사치제랑 여가, 내구재 같은 자유소비재를 사는 계층은 그 혜택을 거의 못 받아.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서 중산층 소비 여력이 필수재 쪽으로 이동하는 트레이드 다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자유소비자의 섹터 실적이 시장 기대만큼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야. 그래서 괜찮겠지 하면서 지금 이 섹터들의 레버리지로 들어간 사람들은 조정 구간에서 가장 크게 흔들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지정학이나 유동성 충격이 있을 때 신용거래랑 레버리지 이상 ETF 보유자들이 반등 직전주에 대부분 털렸어. 이유는 마진콜이야. 버티다가 강제 청산당하면 바닥에서 팔게 되고 팔자마자 반등이 시작되는 패턴이 반복됐어. 근데 재밌는 건 톱니가 이 조정에 대응하는 법으로 권하는 게 굉장히 단순해. 분할 매수랑 현금 비중 유지야. 역사 데이터가 정확히 이걸 지지해. 하락 구간에서 10%, 20%, 30% 내릴 때마다 단계적으로 진입한 투자자가 바닥을 맞추려다 들어간 투자자보다 장기 수익률이 훨씬 높았어. 이유는 단순해.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하락 구간 평균 단가는 분할 매수하면 수학적으로 무조건 낮아지거든. 느린 게 빠른 거야.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딱 하나. 현금 비중을 15에서 20% 확보해 놓는 거. 조정이 오면 분할 매수로 진입하고 안 오면 그냥 기존 포지션 유지. 어느 쪽이든 손해 안 보는 포지션이야. 여기까지야. 마지막으로 오늘 톱니 시나리오 전체를 한 방에 묶어줄게. 압축 정리할게. 톱니 3당의 시나리오는 이거야. S&P 500이 단기 7,300을 돌파하고 그 다음 15에서 20% 조정이 한 번 온 뒤에 연말엔 7,700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다. 편입 후보는 AI 파이프라인 2차, 수혜주, 에너지, 헬스케어. 경계할 섹터는 러셀 2000, 산업재, 자유소비자에. 준비물은 현금 비중 15에서 20%야. 하워드 막스가 이런 말을 했어. 시장의 사이클은 절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사이클을 견디는 원칙은 있다. 조정이 올지 안 올지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버틸 수 있게 포지션을 짜두는 게 핵심이야. 근데 이 영상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여름에 관세 2차 발효 터지고 하반기에 헬륨 공급망 뉴스 뜰 때 그때 현금 조금이라도 빼놨어야겠는데 하고 후회하게 돼. 변곡점은 예고 없이 와, 걱정 마. 그런 뉴스 매번 체크하는 거 피곤하잖아. 그거 내가 대신 해줄게. 파월 임기 종료되는 5월 15일 워시체제 첫 FOMC 헬륨 공급망 업데이트 관세 2차 발효 변곡점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들고 올게. 그게 내가 밤새 리서치하는 이유고 님들이 구독해줘야 하는 이유야. 구독이 곧 님들의 정보 방어선이야. 다음 영상은 워시체제 첫 금리 결정을 두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실전 대응법으로 돌아올게.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아직 안 했으면 지금 박아줘. 님들 혼자 이 사이클 헤쳐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7,700 고지까지 함께 가는 한 팀이야. 다음 영상에서 보자.